안녕하세요. 링컨의 막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이제 상반기 준비하면서 좀 많이 궁금해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인력 뽑는 거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.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, 물론 하반기가 더 많이 뽑죠.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보시면 되냐면, 하반기가 예를 들면 100명 뽑는다. 상반기가 한 60에서 70,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상반기가 하반기 대비 60에서 70% 정도 뽑아요. 그러니까 아주 안 뽑는 건 아니에요. 막 30%, 40% 뽑는 건 아닌데, 특히 이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건설하고 금융 쪽은 거의 하반기만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. 상반기에 잘 안 뽑아요. 그래서 뭐 상반기에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신한은행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더라, 하여튼 어디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군데 맞아요. 금융하고 건설이나 뭐 건축 뭐 하여튼 이쪽은 거의 하반기에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고, 나머지는 뽑는 직구는 비슷한데 이제 한 하반기 70%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여기서 이제 금융이나 건축은 어차피 거의 안 뽑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직군에서는 볼 때 근데 경쟁률은 비슷하다고 보는 게, 하반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또 많거든요. 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반기에 더 조금 뽑지만 결국 경쟁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이번 상반기에는 왜 또 다른 때 상반기보다 더 조금 뽑냐,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, 기업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작년 뭐 말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권에서 이슈가 워낙에 이 사회 경제 전반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, 또 이렇게 대기업까지도 많이 인발부가 돼 있고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채용도 많이 줄었죠.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이제 신규 채용이 더 줄었는데, 앞으로는 또 이 고용의 트렌드가 조금 더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게, 뭐 아시다시피 삼성이 그룹 공채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. 그러면 어차피 우리나라 이 취업 시장의 이 공채 시즌은 삼성하고 현대하고 거의 주도를 해 나갔거든요. 삼성에서 현대에서 뭐를 한다,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다 따라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일단 삼성이 그룹 공채를 없애고 이제 각 계열사별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, 앞으로는 점점 그룹 공채보다는 각 계열사별로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 인력을 많이 뽑게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이제 외국처럼 비슷하게 많이 간다는 얘기인데, 외국에는 특히 포지션에 있을 때 그 포지션 뽑을 때까지 계속 자리를 열어놓고 계속 이제 지원자를 받으면서 면접을 보면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완전한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겠지만,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제 그 한때 공채에 이렇게 몰리는 것보다는 점점 수시적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, 경력하고 신입은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이 점점,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 환경이 더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 경력을 더 선호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경력자인 사람은 없잖아요. 어떻게 신입이든 뭔가 경험을 쌓아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데, 그래서 결국은 뭐 파트타임이나 인턴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우리나라는 인턴이 약간은 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게, 외국에는 인턴이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방학 때 같은 때 하면서 인턴에서 내 이 직무가 나한테 내 일에 맞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는 개념인데,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싼 임금으로 어떻게 좀 더 부려먹을까, 이런 개념으로 인턴이 많이 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내가 원하는 직무를 가서 뭐 2개월이거든 3개월이든 실무를 쌓아보고 나한테 정말 맞는지, 안 맞으면 대학교 다니는 중간에 얼마든지 다른 직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직무를 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이런 채용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근데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관련된 경험을 좀 갖고 있으면 어플라이가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닌 게, 예전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2년 경력직인데 실제 경력은 없는데, 이 친구가 석사를 했는데 무슨 이제 이렇게 그 통계 쪽 뽑는 자리였는데, 그 실무 경험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석사 공부할 때 많이 썼었던 거예요. 그래서 회사에 질문했거든요. 제가 실무 경력은 없지만 이런 걸 써서 이런 역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플라이 하라고 그러거든요.
그러니까 인사부에 이렇게 예를 들면 경력이 무슨 내가 5년 이상, 7년 이상 이런 거를 내가 신입인데 어플라이는 할 수 없죠. 그렇지만 1년, 2년 이런 짜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파트타임이든 뭔가 그 관련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 인사부에 전화해보면 어플라이 하라고 해요. 그러니까 사실 1년, 2년 경력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. 내가 그쪽에 경험이 전혀 없으면 어플라이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이든 인턴이든 관련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기업에서 스펙을 얼마나 보느냐. 근데 이제 이거 회사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스펙, 특히 스펙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학교거든요. 학교를 많이 솔직히 봐기는 봐요. 근데 이제 그게 또 여러 가지 직무 따라서 다른데, 예를 들면 공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뽑는 인원이, 왜 뭐 전화 왔어? 아니, 뽑는 인원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인서울이나 지방 국립되면 서류 통과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인문상경 같은 경우는 30대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서는 영업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도 뽑는 인원이 많으니까 뭐 인서울이나 지방 국립대까지는 자소서 잘 쓰면 어느 정도 통과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뭐 경영 지원이나 마케팅 뭐 이런 쪽은 좀 중위권 이상 아니면 통과가 좀 힘들고, 그 다음에 특히 뭐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쪽 직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서성한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 30대 기업 인문 상경으로 봐서는.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영업 관리면 가능해요. 뭐 학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, 그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원산업 기획 직무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한 중위권 대학인데 물론 면접 같은 건 나름대로 잘했죠.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기획 직무나 이런 것도 그 뭐 30대 대기업 아니면 한 52, 100이 이런 정도까지면 본인이 관련 경험이 있고 좀 면접을 잘 볼 수 있으면 또 어느 정도 통과 가능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하고,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. 내가 예를 들면 마케팅 직무를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30대 대기업에서 스펙을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내가 학교 가는 중위권이라 하더라도 마케팅의 실무 경험이 예를 들면 뭐 인턴이든 뭐 파트타임 경험이 있어갖고 자소서에서 마케팅 실무 경험을 어느 정도 잘 녹였으면 통과가 돼요.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문상경의 경우에는 학교가 조금 떨어질 때는 확실한 실무 경험이 있어서 그걸 자소서에 잘 녹였으면 어느 정도 통과가 가능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현대자동차의 역사 에세이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, 거기다가 그냥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산별초의 난에 대해서 뭐 본인의 생각을 써봐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, 산별초 난에 하면 산별초 난은 무엇이고 어떤 건지 그 역사 에세이 옆에다 다 써줘요. 거기서. 그러니까 산별초 난이라는 걸 내가 몰라도 그 글을 읽어보면 산별초 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내 생각을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에세이는 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거는 다 옆에 설명을 해줘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모르는 거를 막 알라고를, 물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면, 그러니까 사실 역사 에세이는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본인이 기본적인 논리력만 있으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.